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알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요, 차베스라는 인간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라 꼬라지를 완전히 베려버렸습니다. 98년에 이 좌파 핵심인 차베스가 당선되어 가지고요, 경제를 거의 파탄을 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똘마니 버스 기사 출신 마두로라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가 기름 때문에 오일만이를 갖고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그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정권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재를 걷고 있고, 그래서 매일 길거리에 지금 데모대가 난무하고 있고, 이 또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닥이 나 있고, IMF 외환위기, 그리스 경제위기를 초월한 역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년에 720%고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백수십 명인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 수많은 약탈 사태가 거리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차라리 난민이 되겠다면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고, 아주 폭동이 지금 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퓰리즘의 대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파퓰리즘 대 파퓰리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부자 정세를 해서 핀셋으로 기업 중에 재벌들 한 116개, 그 다음에 개인 중에 이제 5억 이상 버는 사람 한 4만 명, 3억 이상 버는 사람 한 5만 명 해서 그들한테만 자기 정권이 지금 해놓은 178조가 들어가는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야 될 1년에 3, 4조 이상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여기서 거다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0대 과제 발표하기 전에는요, 정세라고는 입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돈 많은 사람, 대기업에게만 받아내면 나머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거 아니냐. 국민의 46% 이상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의 47%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0.01%한테만 받아내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점점 아니죠. 지금 당장이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지금은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먹이는데, 이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먹이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나 이 주식에서 배당 등으로 금융소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대상자가 11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지금 엄청난 폭탄을 맞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금과 건보료가,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될 사람이 5,000명이라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내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들은 월 소득이 1,810만 원을 넘어도 이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한 달에 239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연봉이 아니라 월 소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228만 원이 상한인데요. 내년 7월부터 이게 바뀌어서 상한선이 직장 지역 구분 없이 309만 원 7천 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외에 또 다른 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이 있는 상당수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최고 이렇게 건보료가 783만 원까지 증가해서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도
건보료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32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액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도 많이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립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 보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일부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아예 세금에서 도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적으면 적은 대로 한 달에 5천원이든 만원이든 세금을 내게 해야, 세금은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지, 아예 소득의 적으면 세금을 10원도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국가의 세금은 소수가 분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다수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좋은 일처럼 보여지겠지만은 결국 국가라는 어떤 이런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질성은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파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기껏 머리를 쓴 게 이현재 정책위원장이 언론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가격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원래대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그 이틀을 고통 없이 뽑겠다라는 16세기 프랑스 콜베르라는 재상의 말을 도입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공약이라면서 담배 가격을 2,000원으로 내린 다음에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려가겠다 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종의 유류세를 절반만 받겠다. 이 유류세는 우리가 따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휘발유를 사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요. 이 휘발유를 사면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이 유류세는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간접세화 되어가는 부가세처럼 똑같이 내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 세금 구조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내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그때 소득이 생기는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떼는 것만 세금으로 생각해요. 내 월급을 400만원 받았는데 세금이 뭐 한 30만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의료보험료가 뭐 20만원 나갔다, 국민연금이 20만원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쓰는 모든 돈의 10%는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직접세가 작고 간접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이 세금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부과되니까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될 건데 자유한국당은 유류세를 또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류세가 인하되면 누가 제일 이익이냐? 그렇죠. 차를 오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이익인데요. 환경이나 공해 오염을 갖다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사실상 적게 타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옳은 방법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는 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부자들한테, 재벌들한테만 세금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반대한다 하면서도 부자나 재벌 편든다라고 비춰질까봐 코너에 몰린 거죠. 프레임 전쟁에서 좀 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기껏 발상을 한 게 담배값, 기름값 내리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담배세, 유류세를 이렇게 확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로는 너가 야당을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올리던 담배세에 너네들이 반대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 즐거움조차도
박근혜 정부가 뺏어갔다. 그래서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제세는 올려야 된다. 제가 방금 말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담배값을 내린다는 데 대해서 이제 민주당 너그가 반대하고 문재인도 담배값 내려야 된다고 하고 올린 박근혜를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볼탕 미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민주당은 3조 8천억을 뛰어넘겠다는데 담배세가 다시 2,500원으로 내려오면 그 돈이 5조라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쌓아놓으니까 추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미를 봤지요. 그리고 유류세를 인하하면 7조 2천억이 된답니다. 두 개 합치면 12조 2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있는 놈들한테 타겟으로 해서 3조 8천억을 거두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반대하면 너네들이 있는 놈 편드는 게 기득권 편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말할 거니 우리는 서민들 좀 재미 좀 보게 담배세와 유류세를 확 내놔버리자고 그 카드를 던진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했다고 박수를 치겠지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의 발단은 민주당이 제공한 거는 맞죠. 그 재벌들하고 고소득자한테 세금 받아내는 것을 착한 정세, 명예 정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 지지도가 높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 우리도 이제 뭐 야당인데 무슨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나든 말든 우리가 올린 담배값 내려버려야 되겠다. 기름값 반토막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도요. 이렇게 담배값 내리자면 그 당시 담배값 올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찬성을 해줬던 이 당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조원동이 시켜서 이런 거 올리는 거 이렇게 추진하니까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른 거다. 자,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나라 가봐라. 담배값이 한 갑에 15,000원이나 하는 이런 데도 있다. 한국의 담배값이 굉장히 싼 거다. 이런 소리를 해댔지요. 자, 이랬던 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3년 만에 이제 담배값을 내려버리겠다고 합니다. 4,500원이라도 담배값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질은 부자 정세를 민주당이 하겠다니까 자유한국당이 부자 정세를 반대만 하다가는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서 계속 끌려다니니까 우리는 서민 감세를 해줘 버리겠다. 그래서 서민 감세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접세로 내고 있는 담배하고 기름 가격을 다 세금이니 그걸 확 낮춰 버리겠다고 들고 놓은 겁니다. 그래, 잘 하십시오. 정부 여당은 부자 정세하고 야당은 서민 감세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너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많은 언론들이 자유한국당이 옛날에는 찬성하다가 이제 내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 바꾼 거는 서로가 수도 없이 많으니 굳이 말 바꾼 걸 가지고 서로가 쌍방이 파퓰리즘이니 어떠니 이야기하기보다요, 선진국의 담배값이 비싸니 뭐 안 비싸니 따지기 전에 담배가 건강하고 있어서 안 피는 게 좋고 피는 게 해롭겠지만은 솔직히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값 올릴 때요, 건강을 걱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세금을 거기서 더 뜯어내려고, 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담배값 올리는 거 결사 반대하고 데모할 사람들은 아니니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할 거니 담배값 올려버리는 게 제일 손쉽다.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값 올리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세금 더 걷어와서 쓴다니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값을 올린 거지요. 그 다음에 유류세가 이렇게 비싼 거요? 우리 사람들이 간접세는 다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를 올리면 기름을 샀을 때 기름값이 1,400원이라고 생각하지 리터에.
여기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가를 다 머릿속에 생각을 못해요. 극장에서 표 끊으면 그게 만원이 영합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또 각종 기금이니 뭐니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간접세, 담배세 안에도 담배 하나 사면 4,500원인데 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조세 저항이 낮은 부분에서 올려서 돈을 좀 이렇게 뜯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주 악질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담배값을 올린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고요. 실제로 담배를 피는 사람의 소득계층을 분석을 해보면 서민들이거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담배세를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요.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담배를 갖다가 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건 담배 피는 사람의 기호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담배값도 올리려면 소주값도 올라요. 소주 마시면 몸에 좋습니까? 맥주값도 올려야 되고 전부가 다 그렇지요. 과자도 과자세를 붙여야 되고 설탕에도 설탕세를 붙여야 됩니다. 유럽에는 설탕세 붙이는 나라도 있어요. 몸에 해로운 걸로 말하자면 설탕도 해롭고 면도 해롭습니다. 밀가루도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공정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배세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했다 해서 그 부분을 언론들이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너네도 포퓰리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담배세를 올릴 때 침묵하고 그걸 갖다가 잘한다라고 바람을 잡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유류세 내릴 필요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명백하게 불리한 거고요. 요즘 차가 대중화되어서 뭐 서민이 차 안 있고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서민들이 유류세 속에서 한 달에 자기가 내는 기름값이 쓰는 기름값이 뭐 20만원 30만원이라면 그 중에 유류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대폭 내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프랑스의 이 사회당에 올랑드가 사회당 출신 대통령으로 프랑스를 집권을 했는데 5년 전에 그랬지요. 이번에 마크롱이 들어서면서 무소속으로 사실상 사회당이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해서 거의 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6, 70년을 끌어오던 사회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는 건데요. 자, 올랭드가 재선에 출마할 수도 있는데 출마도 못하면서 지지율 4%로 끝나버린 부분이요. 취임 초에 재정 적자를 타개한다면서 연소득 100만 유로, 즉 15억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75%를 매기겠다. 사회당이니까 좌파정당이니 그렇게 했겠죠. 부자들이 기여해서 사회적 연대에 참여해라 하니까 부자들이 다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고 갑부고 뭐 루비똥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해외로. 그래서 이 부유세를 매기려다가 결국은 다 이탈해버리니까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에 감세를 해줘서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30조 이 감세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오락가락 하다가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4%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자, 문 대통령 되기 전에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 100대 과제 발표하면서부터 슬금슬금 정세를 부자 정세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선을 할 때부터 초부자들의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이기고 그 다음에 100대 과제할 때까지는 재원을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이 초부자 초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슬금슬금 건보료도 올리고 이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올립니다. 다음은 또 뭐에 대해서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때 패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 보면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국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 법인세도 적절히 조정돼야 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세는 현실화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과 주식 양도 차익의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시세보다 낮으니까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거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면서 투기와 전쟁한다고 했다가 강남부터 비롯해서 한국 상류층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아주 박살이 난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이 월세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이제 착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면서 이것도 일종의 자본소득이라고 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0%인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세율을 2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주식 투자에서 버는 데 대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끼리 주식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점차적으로 곳곳에 점점 세금을 올려갈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마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부터 세금을 더 때리기 시작을 해서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국민정세, 즉 국민 전부 다가 중부담 중복지로 갈라 하면 이 복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에 때릴 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위에서 두 번째 또 살 세금이 좋아하겠죠.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 세금도 더 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요, 국민 46%, 기업 47%가 내지 않는 이 세금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세금 부분이 부자들이 많이 내는 부분은 맞는 겁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한마디로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은 좀 차분하게 국민들 앞에 세금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을 해 가야 될 건데, 착한 정세, 무슨 맹해, 무슨 정세,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부자 정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파퓰리즘을 선동해 놓고 거기에 맞서서 서민 감세를 하겠다라는 야당을 또 파퓰리즘이라고 언론이 비판하도록 해서 니도 파퓰리즘 나도 파퓰리즘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하고요, 담배세 인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 없이 세금이 내어져야 되고요. 월세를 통해서 임대료를 가진 사람이 요즘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딩 하나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폭등을 시켜서 지금 물가를 상승시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임대료 소득이 저는 투명하게 노출되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소득을 과도하게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대폭 정세를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고요, 계속 그냥 소수만 겨냥해서 핀셋으로 때리는 척 하면서 쇼하다가 어느새 슬슬슬슬 세금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전국민 세금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공정한 세금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바로 잡길 바랍니다. 지금 세금 논란을 무조건 파퓰리즘으로 몰아가는데요.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입자들은 월 소득이 1,810만원을 넘어도 이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한 달에 239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연봉이 아니라 월 소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228만원이 상한인데요. 내년 7월부터 이게 바뀌어서 상한선이 직장 지역 구분 없이 309만 7천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외에 또 다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이 있는 상당수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최고 이렇게 건보료가 783만원까지 증가해서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도 건보료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32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액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도 많이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립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 보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일부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아예 세금에서 도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적으면 적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알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요, 차베스라는 인간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라 꼬라지를 완전히 베려버렸습니다. 98년에 이 좌파 핵심인 차베스가 당선되어 가지고요, 경제를 거의 파탄을 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똘마니 버스 기사 출신 마두로라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가 기름 때문에 오일만 잃어갖고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그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정권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재를 걷고 있고, 그래서 매일 길거리 4조 이상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여기서 거다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0대 가제 발표하기 전에는요, 정세라고는 입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돈 많은 사람 대기업에게만 받아내면 나머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거 아니냐. 국민의 46% 이상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의 47% 이상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0.01%한테만 받아내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점점 아니죠. 지금 당장이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지금은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먹이는데, 이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먹이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나 이 주식에서 배당 등으로 금융소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대상자가 11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지금 엄청난 폭탄을 맞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금과 건보료가,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될 사람이 5,000명이라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내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직장에 지금 배모대가 난무하고 있고, 이 또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닥이 나 있고, IMF 외환위기, 그리스 경제위기를 초월한 역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년에 720%고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100수십 명인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 수많은 약탈 사태가 거리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차라리 난민이 되겠다면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고 아주 폭동이 지금 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퓰리즘의 대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파퓰리즘 대 파퓰리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부자 정세를 해서 핀셋으로 기업 중에 재벌들 한 116개, 그 다음에 개인 중에 이제 5억 이상 버는 사람 한 4만 명, 3억 이상 버는 사람 한 5만 명 해서 그들한테만 자기 정권이 지금 해놓은 178조가 들어가는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야 될 1년에 3,4번대로 한 달에 5천원이든 만원이든 세금을 내게 해야 세금은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지, 아예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10원도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국가의 세금은 소수가 분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다수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좋은 일처럼 보여지겠지만은 결국 국가라는 어떤 이런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질성은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파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기껏 머리를 쓴 게 이현재 정책위원장이 언론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가격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원래대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그 이틀을 고통 없이 뽑겠다라는 16세기 프랑스 콜베르라는 재상의 말을 도입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공약이라면서 담배 가격을 2,000원으로 내린 다음에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려가겠다.